안녕하세요. 오늘은 키우면서 절대 후회가 없었던 그런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화이트 그린이입니다. 두들레아 품종이고 동용종에 들어가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겨울에 자라는 품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무리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름에 수면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여름을 보통 두들레아가 힘들어 하는데 이 화이트 그린만큼은 여름을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형종에서 소형종까지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화분에 이렇게 심어진 모습이고요.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 뿌리가 잘 내리는 품종입니다. 번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잎꽂이가 거의 100%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잎이 갈라지면서 분질하는 방법을 통해서 번식을 합니다. 그리고 삽목이나 아니면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잎꽂이를 하려는 분들은 시도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뿌리가 잘 내리는 성질 때문에 한 11월 정도에 뿌리를 잘라서 심어주면 한 12월 정도에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2월 정도 돼서 이렇게 붉은빛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곰팡이병이 좀 오긴 하지만 이 물을 줄 때 줄기 주변으로 물을 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곰팡이병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고요. 곰팡이병이 온다 그러면 균킬이라는 그런 약재를 통해서 한두 번 쳐주게 되면 또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여름은 좀 두들레아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직광보다는 반음지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고요. 이 가끔 키우다 보면 이 줄기 부분이 이 주름이 져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줄기가 문제가 생긴 거라 생각을 하시고요. 잎이 많이 말라가고 잎이 거의 없어진다 그러면 줄기 쪽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분갈이는 이제 지금 바로 해줘도 되지만 한 4월 정도부터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뿌리가 한 4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이 성장을 멈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3월 한 달은 물을 좀 저면간수로 듬뿍 주시면 아주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성장을 할 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이런 식으로 잎이 작아지면서 짱짱한 모습을 보여준다. 그리고 만약에 키우다가 대품이 무너지면 빠르게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풍성하게 또 여러 개를 키울 수 있는 같은 얼굴이지만 같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품종은 파키피덤이라는 품종이고요. 두들레아 속에 들어가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겨울에 자라는 그런 품종이고요. 아까 화이트 그린이와 같이 한 4월에서 5월까지는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번식은 잎꽂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파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분질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가끔 이 꼬집기를 하면 생장점을 없애면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오긴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들레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예전에는 가격이 아주 높은 그런 품종이었는데 요즘은 실생으로 많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착해진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얼굴이 통통하고 이 둥근 라인이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고요. 아주 대형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형과 소형을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.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묵으면 이렇게 약간 붉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루할 정도로 느린 성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분갈이는 대략 1년마다 분갈이를 해주는데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봄 분갈이보다는 가을 분갈이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파키피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2-3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대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쌉니다. 처음 이 두들레아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을 가진 수입종보다는 실생을 구입해 가지고
가지고 키우는 게 좋은데요. 예전에는 실생과 수입종의 얼굴 그 모양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생입니다. 실생인데 아까 수입종과는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느낌은 비슷하지 싶습니다. 지금 이 실생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년 정도 키운 거고요. 요즘은 워낙 이 파키비덤 자체가 국내 환경에 완전하게 적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 거름을 좀 많이 넣게 되면 이렇게 또 풍성하게 뻥튀기 하는 풍성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일조량이 다른 품종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베란다에서 키우기에도 좀 괜찮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 성장하는 계절 4월까지는 10일 간격으로 물을 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꽃대가 아주 두껍게 올라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. 가끔 이 꽃대 번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윗부분에서 이 중간 부분을 잘라서 이 자구가 나오게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라는 품종입니다. 정말 오래 키우고 있지만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까칠한 성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자구에 좀 인색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잎꽂이나 아니면 생장점을 없애서 자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려간다 그러면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노릇노릇해지면서 연한 핑크빛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잎 끝부분이 손톱이 살짝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대품서부터 소품까지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.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계절이 언제냐면 6, 7, 8입니다. 6, 7, 8 요 세 계절만 잘 버틴다 그러면 1년 내내 아주 건강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.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줬을 때 더 풍성하고 더 예쁘고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이 뿌리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잎이 말라갑니다. 말라가면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보리를 키우기가 좀 적당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아이보리는 무조건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줬을 때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무름병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1년 정도만 지나면 그 무름병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꼭 1년 정도만 잘 키운다 그러면 안전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금방 식물에 질려하는 그런 분들이 한번 키워보면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품종은 라우이입니다. 라우이 같은 경우도 참 키울수록 매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품종인데요. 매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우이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된 라우이고요. 이 라우이 자체 같은 경우는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데 이 라우이가 생각만큼 그렇게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라우이를 요즘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. 라우이의 특징이 뭐냐면 뽀얀 백분이 소복히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소형종으로 이렇게 예쁜 화분에 작게 키워도 좋지만 크게 키우는 매력도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면 이 친구도 라우이거든요. 라우이인데 그래서 약간 그 라우이의 한 3, 4배 정도 되는
그런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 화분의 크기, 그리고 이 거름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입니다. 거름을 좀 많이 넣고 키우면 얼굴이 그만큼 풍성해지는 거고, 이렇게 작은 화분에 거름 성분을 좀 뺀다 그러면 이렇게 작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완벽하게 물이 든 그런 얼굴은 아니고요.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라우이가 제대로 된 색감을 보여주는 라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라우이 같은 경우는 화분을 크게 쓰면 단풍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키우면서 색감을 보는데, 이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자주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, 이 라우이가 또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. 물을 많이 주면서 키우지 않아도 뿌리가 너무 건조해서 바스러지는 그런 단계까지만 가지 않으면 생명력이 또 그렇게 또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보통 성장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4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, 1월부터 2월 이 2달간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줬는데,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지도 않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잎이 이렇게 아랫부분이 처지면서 말랑말랑한 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. 이 라우이 같은 경우는 분갈이가 아주 또 중요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위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잎 주변으로 해가지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. 이 곰팡이병이 좀 오고요.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양제를 주면서 이렇게 얼룩이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, 이 라우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잎 주변으로 해가지고 물을 주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라우이 번식은 잎꽂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품종이고요. 보통 적심이나 아니면 파종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자구에 아주 인색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풍성한 모습을 생각하고 키운다 그러면 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. 자구에 참 인색한 다육이기 때문에 풍성한 군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미리미리 포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상토를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는 거름을 좀 많이 넣고 키워도 좋고요. 이 직광에서도 잘 자라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인데, 완전 그늘에서는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. 대략 한 3-4시간 정도 되는 햇살에 놓았을 때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 다육이는 홍매화입니다. 이 홍매화도 참 예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, 약간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까칠함도 매해 예뻐지는 모습을 보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데요.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좀 자주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봄, 가을에 살균제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가 꽃 모양 같은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성장할 때는 이렇게 연두색빛이 강합니다.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배합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이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자구에 인색해서 처음 구입을 할 때 좀 풍성한 군생으로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홍매화는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계절에는 14일 간격으로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물을 필요로 할 때 모습은 이렇게 이 잎이 좀 말라갑니다. 말라갈 때 물을 주면 되고요.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줄기가 좀 약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,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가 검게 변하면서 고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홍매화 같은 경우도 분갈이는 6개월 단위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따로 영양제가 필요 없는 다육입니다. 이 다육이는 천천히 키우다 보면 잎이 짧아지고 잎이 두꺼워지면서 예쁜 얼굴을 만들어 가는데, 이 홍매화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좀 풍부해야지만 예쁜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홍매화 참 예쁜 품종입니다. 그러나 이 가격이 좀 높은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알록달록하고 꽃 모양 같은 그런 느낌의 다육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또 비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괜찮은 품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